증상을 오래 가지고 있고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멀리 부산, 제주도에서도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고요. 5년, 10년씩 치료했는데도 증상 개선이 없어서 찾아왔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은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치료를 하신다면 전국에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의 치료 전략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치료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제일 심한 증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치료를 해요. 전반적으로 나머지가 같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크게 이게 증상이 두 군인데, 통증이 주된 거냐, 소화가 안 되는 게 주된 거냐라는 증상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 치료 전략이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는 다양한 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위의 용적을 좀 늘려주는 약물, 위에서 잘 음식이 소장으로 잘 내려가게 하는 약물, 그 다음에 어떤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약물, 그 외에도 위나 십이지장 그리고 식도에 미세의 그런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이런 다양한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이 환자에 맞춰서 잘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느냐. 소화불량이란 것은 인류가 계속 고통스러워해왔던 증상이다 보니까 한의학에서는 되게 그 증상을 여러 요소를 갖고 되게 세분해서 봅니다. 저희가 적어도 한 6가지 이상의 어떤 유형으로 나누고, 아까 같이 이제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이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한방에 어떤 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인 것 같다. 또는 아까 이제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할 때마다 자주 체하고 항상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기운이 잘 정체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거나, 애시당초에 소화력이 어릴 때부터도 잘 못 먹고 소화력이 약해서 많이도 못 먹고 이러면 이제 그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하다라고, 이제 기가 이제 허하다라고 한방에서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나눠가지고 그 분류에 따른 처치법을 한약 처방 같은 거를 달리해서 쓰고 있고요. 또 증상이 좀 갑자기 심할 때가 있고, 그냥 심하진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좀 심할 때나 아까 이제 통증 위주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침치료가 추가가 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크게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 가서 한 약을 일주일 먹었는데 안 나아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를 보통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병원을 옮기거나 양방 한방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오늘 약 먹고 내일 바로 낫는 그런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위장관의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통증, 소화불량 이런 데 쓰는 약물들은 정말로 증상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2주 혹은 2주에서 4주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2, 3일 먹고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찾아왔다 이러는 환자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면 개원병원에서 약을 잘 쓰고 계셨어요. 제가 쓰고 싶은 약을 이미 다 쓰고 계신 그런 환자분도 계셔서. 내과뿐만 아니라 한의원이나 이한의원, 저한의원 다녀오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잘 치료받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까지 왔지 하는 그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 2주 단위로 처방을 가능하면 드리고 있고요. 사실 약국 가면 그 증상별로 사 먹을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야 하나? 가벼운 환자들은 그렇게 사셔도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는데, 사실 전문의약품은 전문의들이 되게 처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효나 부작용이 훨씬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증상에 대한 개선시키는 그런 약물이고, 부작용도 널리 잘 알려진 약인데, 반면 일반 의약품은 그런 어떤 타겟하는 증상 개선의 스펙트럼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개선시킬 수 있는 효능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의약품만 먹고 약국에서 약을 소화제
소화제를 먹고 좋아지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치료하셔도 되죠. 교수님 무슨 소화제 처방하세요? 저희 병원에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위산, 청이단, 내소산 이런데 뭐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한 한방 제제는 사실 너무 많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한방 소화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인데 굳이 제가 잘 아는 약으로 치료를 하지 한약을 찾을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환자들은 이미 이제 내과나 또 대학병원을 거쳐서 한 번쯤은 그 양방 소화제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방 소화제를 그렇다고 권하는 입장입니다. 써보시라, 괜찮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기능들이 굉장히 나쁘다거나 그런 분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방병원 가면 마사지, 지압, 소환등 하잖아요.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손가락 마디와 이 손가락 마디 이제 관절 있잖아요. 그걸 삼각형으로 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그 부위를 누르면 보통 그래도 조금 급소 자리에 해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통증이 있는데 이제 속이 안 좋은 분들은 양쪽을 만져보면 되게 그 예민해져 있거나 막 뭉쳐서 되게 통증이 심하게 느껴요. 저희 쪽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마사지나 그런 게 위약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임상 실험을 해보면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런 논문들 찾아보면 거의 한 30%까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이 아니라 밀가루를 줬는데도 너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주면 한 10명 중 3명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배 아프다고 하면 손자들 할머니 손은 약 써온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편안함을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갑자기 배가 편안해지면서 아프던 배가 안 아프게 되는데 할머니 손이 진짜로 약손이어서 나왔을까요? 그게 일종의 위약 효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도 사실은 상당히 섞여 있어서 특히 기능성 질환은 그렇거든요. 단순한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의 침치료 효과는 좀 일정 정도의 기전이 밝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아까 합곡이나 이제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무릎 바깥쪽 그 아래 한 3cm 아래 부위인데요. 그 두 가지는 위장의 어떤 그 운동성이라든지 또 아까 과민해져 있는 부분에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좀 되게 널리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정확히 모든 기전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까 이제 부교감 신경 같은 이 자율신경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속을 좀 편안하게 한다는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한방 치료가 모조리 다 이제 그런 경험에 의한 건 아니고 일부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왔어도 본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심리나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스트레스 이완하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요법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방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음식 주의를 조금은 더 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뭐 급하게 먹고 또 그런 뭐 인스턴트 음식에 자주 노출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먼저 서구식 식사라든지 뭐 밀가루를 포함해서 그런 거 자주 먹는 것들이 영향을 저는 준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 전제 자체가 다양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다 배제된 이후에 우리가 기능성이라는 용어를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배제되기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원인 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반드시 해당 전문가들을 좀 찾아가서 어떤 본인만의 맞춤형 솔루션이 없는지 한 번쯤은 좀 심도 깊은 그런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이거든요. 그 한방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큰 뭐 이렇게 질병을 뭐 치료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삶의 질을 분명히 높여드리는데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소화가 좀 안 된다고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만 마시고 이것저것 먹어보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와서 편하게 상담하고 가시면 의외로 좋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